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6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녹음을 했죠. 했는데 사실은 오전에 오늘 저기 뭐야 실거주 폐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그거하고 또 한 두 개가 더 있었는데 뭐 녹음할 여건이 아니어가지고 예, 급하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예, 녹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을 시작합니다. 요즘 이게 조회수가 아직은 흡족하지는 않아요. 흡족하지는 않은데 뭐 하루아침에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구독자 수가 지금 보니까 4,300. 이게 제 눈을 흘리는 것 같죠. 이쪽에 있어서 모니터가 그렇습니다. 4,364분이 이제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 자, 오늘 이게 지금 이제 많은 관심들,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 이야기죠. 지방은 사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물론 뭐 우리 젊은 세대들 이제 집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어,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부동산의 열기가 항상 뜨뜻미지근한 곳이라서 어,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게 뭐 아파트 분양하는 시장 하는 짓거리들이 뻔하니까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는 입장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그거였구나라고 깨닫는 이야기. 아마 시간이 지나면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10년 전에 제 책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뒷북을 칠 겁니다. 예, 저의 이야기가 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자, 대표적인 뭐 이제 하여튼 이야기 빼고 제가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죠.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저희가 올랐을까? 갑자기 잠실이 떴다. 왜 뭐 평상시엔 잠실에 관심도 없다가 잠실에 롯데타워가 생기고 나서 관심이 높아졌나요? 지하철이 생기면서 강남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아직도 잠실 쪽은 불편한 점이 많아요. 불편한 점이 많고 주변에 이제 뭐 주거단지나 뭐 여러 형태가 괜히 뭐 강남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반 시설이나 여건 자체가 갑자기 뭐 잠실이 주도권을 뺏어갈 만큼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 여건은 아닌데 올림픽 선수촌 그쪽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잠실 쪽으로 계속 대규모 분양 이야기, 재건축 이야기 나왔죠. 10년 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원체 여기가 지금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여론 작업을 했었던 곳입니다. 언론 작업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고 또 아무래도 시장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들도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근데 오늘 일단 중요한 얘기는 실거주 폐지에 대해서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화살이 아마 잠실 분양받은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야당, 민주당 탓이 될 겁니다. 민주당 탓이 맞죠.
이 미친 짓거리들이에요. 진짜 그 개념 없이. 음. 그 실거주를 갭 투자하지 말라고 투기하지 말라고 의무화했는데 일단 먼저 그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핵심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항상 아파트 값이 어디가 오른다. 갑자기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다. 아니 왜 생뚱맞게 가만히 있다가 예? 어떤 아파트가 뭐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뭐 서울은 뭐 3, 4억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막 올랐대요. 예. 좋은 일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개인들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국가의 세금도 많이 내고, 국민된 사람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자산이 올라서 세금도 많이 내고, 증여세, 상속세, 보유세, 뭐, 의료보험료, 뭐, 많이 내잖아요. 그죠? 거기가 부자 동네가 돼서. 물론 뭐 제가 부자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배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죠? 어느 지역이 폭락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경제는 그죠? 잘 되는 게 어떻게 됐든 좀 배는 아파도 떡고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잠실 쪽에 이야기가 나왔을까? 10년 전에도 한번 이랬거든요. 10년 전에도 그 뭐 재건축 추진할 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죠? 이 사람 심리예요. 누가 뭐 이렇게 물론 바람을 넣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다 동승해서 다 공범인 거죠. 집주인들은 뭐 올랐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부동산은 또 올랐다라고 해야 이게 웃긴 게 올랐다라고 해야 거래가 돼요. 부동산의 특성상.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심리가 야, 자,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사라라고 해서 더 몰려가나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야, 이렇게 싸니까 떨어졌어. 얼마나 싸? 사자. 그러면 몰려가나요? 아니죠. 관성.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다. 라는 소문이 날 때,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더 오를 것이다라는 자기 희망사항을 소문화하고 그 객관성 없는 말을 갖다가 집단이 객관화된 것처럼 그렇게 때를 쓰고 우기고 가죠. 가는데 말이 좀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지역이든 갑자기 올랐다. 뭐 도대체 왜 올랐지? 라고 띵하면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올랐다라는 소문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자, 땅을 샀어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땅을 개발업체 입장에서 땅을 샀을 때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땅값을 미리 올릴 필요는 없죠. 자기가 산 다음에 이제 땅값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수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뭐 브릿지론을 땅 살 때 브릿지론을 받고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입장이 됩니까?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야만이 내가 수지 분석을 했을 때 계산상 야 옆에 집이 5억에 팔리는데 우리가 새로 지으면 더 좋으니까 6억엔 팔릴 거야. 야 그러면 땅값이 얼마고 너희가 얼마 빌려주면 얼마 남을 수 있어. 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렇게 가격을 올리죠. 자, 제가 중요한 포인트 얘기 드렸어요. 어, 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도 뭐 제가 그런 녹음을 했지만 괜히 막 언론에서 매경에서 한국경제에서 어디 신문에서 뭐 어느 지역이 올랐대. 갑자기 왜 거기를 다루지? 왜 거기를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사람들이 기자가 거기를 막 취재를 해서 할까? 취재하라고 돈 주는 신문사도 없고 그런 거 취재한다고 해서 돈 되지도 않아요. 자, 올라야 하는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 거죠. 반드시 올라야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소문에 바람을 냅니다. 바람을 놔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심리들이 다 아이 뭐 올랐다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죠.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거품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021년, 2022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코로나 시기하고 경제적인 분위기,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가 이제 다들 느끼고
불안불안했죠. 집값이 이게 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호가가 막 이런 식의.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헌집을 올려야 새 집이 분양이 돼요. 분명히 집값은 올랐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팔릴까? 그건 헌집이에요. 예, 그래야 마케팅이 된다니까. 헌집이 올라야 예, 새 집을 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분양에 앞에 두고 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자, 이제 어느 지역이 뭐 이제 간혹 좀 기사는 보이긴 하지만 그 새로 지금 신규로 분양을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헌집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예, 그 소문을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죠. 예, 자신 있게 말하지만 하는 얘기가 없어요. 예, 과거에서부터 이 얘기를 해온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예, 또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이 또 자기가 또 뭘 아는 것처럼 또 그 논리를 피겠죠. 예, 뭐 그런 게 뭐 한두 건인가요? 예. 자, 둔천주공 분양가가 둔천주공이 3,829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거의 다.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 조합원들 보면 거의 1대1에 가깝게.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 분양분에서 조합 분양분이 좀 더 많았죠. 그런데 사실은 조합 분담금을 보게 되면 거의 본인들은 그 헌집 주고 새 집을 얻는데 그리 그닥 예,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게 없어요. 예,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전세로 나갔다 왔을 때의 이주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뭐 제로 뭐 한 1억 정도 예, 분담금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 뭐 그거는 우리 일반 30평대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예, 본인들은 땅을 예, 적당히 한 반 떼어주고 예, 새 집을 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세대가 분양을 받았을 때 지금 이제 실거주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깝깝하긴 해도 어차피 뭐 분양받은 저기 뭐야 조합원들은 그 전에 팔았거나 또 팔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모든 원흉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민주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당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원래. 그럼 민주당은 뭔가 좀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들 머리로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로가 크잖아요. 도로폭이. 예. 제가 서울에 딱 갔을 때 그죠. 운전면허 딴 지가 30년 됐네요. 30년이 넘었는데 아, 딱 서울에 갔을 때 우습게 생각했죠. 나름 운전 좀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젊은 혈기에. 그런데 분명히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내비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좌회전이 없는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을 하려고 해도 차선이 폭이 너무 넓어서 차선을 못 바꿔. 차선 바꾸다 보면 좌회전이 지나가 버리네. 와, 서울 시내 한강을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중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서울에 그 사무실에 계신 지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에스코트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도 서울 시내를 한강다리를 올랐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한강물이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어디가 남쪽인지를 그러니까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를 모르겠어요. 한강물을 쳐다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강물이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진짜 천뒤 팍팍 났죠. 날은 어두워졌고 내비는 없고 뭐 지도 봐도 일단 동서남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다 그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실패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몰라요. 정확한 사실을 제가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본인들이 보기에는 자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그죠? 안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집값이 더 이상 오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촌놈들이 좌회전을 외친 거예요. 좌회전을. 자기들 목적지가 좌회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안 된다. 좌회전을. 그런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고 그리고
옛날처럼 우리 지방에 2차선 도로 같으면 아이 중앙선 따위야 뭐 넘어가면 돼. 차 안 오면 넘어가면 돼. 중간에 좀 서 있어도 돼. 왜? 뒤에 오는 차가 없으니까. 온다고 해도 뭐 좀 기다리면 되지. 하지만 옛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그 어떤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다각화됐고 서로 이해관계도 많고 국민들도 이제 쉽게 막 뭐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국민들을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정권을 바꿔버렸잖아요. 강남 사람들이 정권을 바꿔버렸잖아요. 예? 집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바꿔버리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쉽게 생각한 거지. 예, 목적지가 좌회전이니까 야 어떻게 됐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그러면 야 이거 투기야. 갭투기 이야기하는데 갭투기는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양권 분양받은 집 가지고 갭투기라고 지금 화살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건 갭투기가 아니에요. 예, 갭투기는 이걸로 한 게 아니야. 예? 아니 분양받아 가지고 전세 껴 가지고 내가 부담해서 사는 게 어떻게 갭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참 사람들 웃기기 그거는 전세금하고 분양가하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분담금이 너무 커서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액이 굉장히 작아졌을 때, 예? 그때 이제 갭 투기 한답시고 이제 지랄들 떨고 뭐 재건축 얘기 넣고 뭐 아파트값 올리고 이지랄하는 건데 이게 말이 중간에 보면 몇 년 동안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갭 투자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분양을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전세로 사서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놓는 것을 갭 투자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원래 이걸 갭 투자로 했었던 게 아니에요.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자 지금 여러분들 그 둔촌주공 부분이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방향 자체가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저지를 하고 나가면서 그죠?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를 갖다가 해제할 것처럼 사실은 현 정부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야당은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이라든지 그렇게 좋아하는 시행령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로도 아니면 공개적으로 그죠? 예, 뭔가를 제시를 할 수 있는 예, 형태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쓱 빠졌단 말이에요. 쓱 빠지면서 자 화살은 전 정부, 현 정부가 잘하는 전 정부 탓으로 자 야당으로 지금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들어도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왜? 본인들 생각이 없잖아 지금 아무 생각이 그냥 투기잖아 갭 투자하는 거잖아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잖아 예? 왜 국력을 저런 짓거리에 낭비를 해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참 많죠 근데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루에 한 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건 하는 것도 아니야 예? 진짜 1년에 한 건 하면 먹고 산다는 얘기가 서울에서는 뭐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 하나 하려고 왜 그 낭비를 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잖아요, 이게. 예?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한 아파트가에 대한 왜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왜 집값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왜 건설업자가 남겨먹고 근데 거기서 빠진 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남겨먹는 애들은 누구예요? 시행사? 아니에요. 돈놀이 하는 애들이에요. 돈놀이 하는 애들. 예? 아니 대장동 봐요,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나오고 그 화천대유가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내가 보니까 짠하더라고. 그거 성공시키려고 돈 끌어다 쓰고 뭐하고 하면서 뭐 나름대로 대박을 썼다가 완전히 지금 날로 갔 저기 막 골로 갔지만 예?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건축되고 공급되는 과정에 자금이 그죠? 예, 자금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을 올리게 하는 주범이에요. 이게 왜곡시키는 아파트 값을 이게 은행 대출이 그 PF 브릿지론 얘네들이 걔네들이 그 원초적인 근데 이거를 이제 시행사가 하다 보니까 시행사하고 또 건설회사가 보증을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원흉처럼 보이는데 진짜 뒤에 돈놀이 하는 놈은 따로 있는 거예요.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 부동산 유통 혁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가격이 그죠?
비싸. 다이아몬드가 비싸.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채취하고 그 인건비가 가공되고 이런 것을 쭉 이해를 했을 때 비싸긴 한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거품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아니 땅값이 비싸도 말이야. 예? 건축비가 올랐다라고 해도 건축비가 지금 아무리 지금 올랐다라고 해도 평당 1,000만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3,8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이 땅값이냐? 이것도 웃긴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땅값이 올라간 거야. 많은 사람들은 땅값을 비싸게 사서 그죠? 비싸게 사서 분양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땅을 살 때 저 돈 주고 안 샀겠죠. 더구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들이잖아요. 예? 아파트를 져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땅값이 비싸진 거야. 예?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비싸진 거지. 그 땅을 살 때 비싸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 또 설명하면 참 뭐 이거 좀 여러분들한테 고정관념을 좀 깨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아, 자, 민주당이 이게 또 하나의 지금 그 핸디캡이 돼서 총선까지는 전 갈 거라고 봐요. 일단 이 지역 사람들은 그죠? 계속 이제 이 불만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이 올랐다라고 믿었었던 시점에서 샀던 사람들이 그죠? 자, 민주당이 그 우리 실거주 의무를 갖다 지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뭐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민주당 욕하니까. 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더 지적할게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특혜였어요. 지금은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팔아요. 땅값, 금융비용, 어떤 분양에 대한 리스크 다 포함해서 그죠? 분양가를 정한 거란 말이에요. 더 남기지 마라라고 묶은 거지. 괜히 분위기 타서 야 니네들 가격 막시 뻥튀기 좀 하지 마라고 묶은 거지. 분양가 상한제가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원가보다 손해보는 가격으로 이하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현재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금융 혜택을 준 것도 아니야. 예전에는 아파트를 그때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뭐 특히 돈을 끌어쓰는 문제, 예? 이 금융 부분에서 그 특혜를 줬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받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식으로는 그렇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 흔한 게 아파트야. 다 공급돼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아니면 뭐 저기 LH든 다 공급이 돼요. 예? 분양가 상한제가 마치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원가 이하로 산다라든지 시세 이하로 산다 아니에요. 다 반영해서 가격이 매겨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 정도면이라고. 그런데 이 기간이 2년, 3년이다 보니까 집을 짓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괜히 편승해서 이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면 분양가를 높게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가가 높게 잡으면 주변에 오래된 집값들이나 새로 분양할 때가 덩달아 뛴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예? 가격을 신규 분양이니까 새 집이니까 아니 그러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양가만 높게 잡고 그렇게 많이 해요. 분양가만 높게 잡고 예?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높으면 대출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건물을 다 쳐요. 그 돈으로 대출로. 예? 그리고 뒤로 할인해 주는 거죠. 뒤로. 예? 사람들한테 뒤로. 앞으로는 앞에는 비싸게 불러놓고 우리 백화점에 그 물건가 비싸게 해놓고 백화점에 옷들 보면 항상 할인이잖아. 정가로 사면 바보잖아요. 그죠? 항상. 예? 그런 일들. 그런데 걔네들은 마케팅상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팔고 싶겠죠. 그러면 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혹하니까. 근데 그렇게 떠들어대면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사회적으로 분위기상 집값이 오르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 막 이런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광고를 하니까 잘 이해가 됐나 모르겠다. 다시 좀 정리 좀 하죠.
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주당은 지금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최초로 지적을 할게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좀 더 제가 이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는 아파트 청약하고 분양받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죠? 재건축도 하고 뭐 이제 일상인 거예요. 우리들의 주거의 50% 이상이 지금 아파트가 됨으로써. 이러면 제도적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가 실거주를 오래 해야만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1주택으로 내가 바로 사서 바로 팔게 되면은 세금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른 내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받은, 분양가를 규제받은 아파트는, 그죠? 몇 년 동안 팔지 마라. 보기 맞는 것 같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맞지 않아요. 왜? 지금 주택이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자, 어느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만세대가. 지금, 잠실처럼. 그러면 이 만세대가, 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죠? 전체 그 시장에 만세대가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늘어나. 공급량. 집이 없어. 어? 왜? 사람들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집은 만세대를 더 늘렸는데, 그죠? 이게 자유롭게 시장에서 돌아야 되는데, 3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평균 3년 동안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아니, 분양받은 상한제 적용받는 집의 실거주 때문에. 그죠? 아니, 집이 공급됐으면 살 사람 사고 전세를 놓거나 내가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빨리빨리 거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이게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떠한 것을 맞추죠. 그런데 집이 공급됐는데도 팔지 말래. 예? 투기라고. 투기라고. 물가가 2배 올랐어. 그래서 집값이 2배 올랐는데 이게 투기예요? 예? 밥값이 국밥값이 국밥 한 그릇에 예? 5천 원이었다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올랐어. 어? 이게 도서관에 자리 맡아 놓는 거 똑같아요. 응? 사람들이, 그죠?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내가 집을 사고 같은 돈에 내가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뭐냐면 어, 내가 집을 사면 팔면 다시 못 사. 이게 지금 서울에 지금 아주 팽배했어요, 의식이. 이제 이게 지금 깨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전에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대학교 도서관에 아침에 일찍 가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 일찍 온 놈이 졸리잖아. 예? 그리고 되게 보면 자기 공부하려고 잡지만 새벽에 일찍 온 놈들은 또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놀러 가. 가방만 놓고 책만 펴놓고 하루 종일 안 들어와.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맡아놨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도서관은 텅 비어 있는데 맡아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자리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한국만의 또 특유한 그 뭔가를 그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효용성을 높이는, 우리는 그런데 머리를 잘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내가 점심 먹고 2시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편하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효용성을 높였죠.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리만 맡아놓는 그런 얌체들 때문에 예? 도서관 자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수요자한테 안 가니까 예?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기고 또 외부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카드도 생기고 뭐 이런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 지방의 대학교 같은 경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제가 봤을 땐 자리가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원체 학생 수가 지금 저기에서. 자, 거래를 안정화시킨다라는 거를, 그죠? 투기를 막겠다라고 쪼인다는 게, 그게 진짜 시장에 그렇게 미치는지를 민주당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고민을 안 한다니까. 그런 의식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의식이,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 예?
지금 서울에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서울에 내가 지금 아파트 놓치면 그동안 이것 때문에 돈 벌었는데 큰일 날까 봐 그 아파트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네들이. 노인네들이 서울에 살 게 뭐가 있어?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야지.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워주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금이라고.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이요. 예? 못 팔아. 예? 내 집값이 비싸게 올랐는데도 못 팔아. 예? 팔면 세금으로 다 내야 돼. 그리고 다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해? 막 트라우마처럼 이게 사람들이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에서. 예? 이게 지금 만 세대가 공급됐는데 거래가 안 되는 세대가 공급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헬로시티는 뭐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렸어요? 어차피 둔촌주공이 공급이 돼도 예? 여긴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앞에 규제를 받지 않는 집들은 예? 새로 하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갖다가 또 가격을 올린다고. 이게 참 이게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좀 무리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무리한 얘기를 했는데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제가 민주당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제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그죠? 예, 상황이 바뀐 거 그리고 국민들의 갖고 있는 하여튼 그 상황이 바뀐 거죠. 예,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 무슨 뭐 자기들 나이 때는 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시대니까 예, 그 드라마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그럴까요? 앞으로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지 않았냐? 누구 얼마 남지 않았냐? 아유, 진짜. 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벌은 것도 없어요. 예. 제가 좀 더 이야기하면 다들 그렇게 음마 아파트 이야기했었는데 그 덕순인가요? 나오는 1988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뭐예요? 전 주인공 이름 드라마를 안 봤으니까. 하여튼 그 요즘 뭐 짤로 많이 다니니까 그 예, 짧은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좀 보죠. 네, 거기 보면 상금을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음마 아파트를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1988년도니까 분양은 그 전에 했죠 음마 아파트가. 근데 이제 그때 올라서도 음마 아파트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음마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이제 거기 보면 1988에 나오는데 그때 5천만 원이다. 1988년도에 5천만 원과 지금 5억과 어느 게 더 돈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단순히 우리 뭐 짜장면이나 뭐나 화폐 단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금리가 몇 프로예요? 지금 금리는 금리도 아니에요. 금리 10% 이하짜리가 어디 있어? 예금도 10%가 넘는데 금리가. 예? 그 시대에 5천만 원이면 그게 금리가 비싼데 왜? 돈이 귀했다고요. 목돈이. 예? 그 시대는 목돈 5천만 원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고. 금액 자체가. 예? 단순히 물가하고만 대비해서 비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그만큼 없었던 시절에 누가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돈 5천만 원 모은다라는 게 진짜 그 거의 뭐 불가능한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시대에 아파트가 5천이었던 거예요. 음?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 뭐 지금 올랐을 텐데 뭐 몇 프로 막 이딴 소리 하는데 참 앞뒤 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민주당은 여기에 어떠한 액션을 뭐 취할 거라 생각도 안 했고 취할 능력도 없고 또 취한다고 해봤자 헛소리나 삑삑하고 그냥 지금은 뭐 어차피 잠실에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이 이제 뭐 실거주 의무에 이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만 야당 요구를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있길 바래요. 또 이걸 내년에 총선인데 또 주택값을 아파트값을 어떻게 하겠다고 본인들 그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참 너무 황당해서 황당한 게 아니고 아유 제가 괜히 실없이 막 떠들었네. 아마 듣는 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참
그죠. 참 머릿속으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 잘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예,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끝내면서. 우리가 기존의 분양 그냥 기존의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라. 분양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올랐다라는 것을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금융권 대출 한도가 오른 가격으로 안 갑니다. 분양대의 1금융권 한도로 거의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올랐다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팔기가 불가능하다. 왜? 대출이 따라오질 않아요. 예, 대출도 늘려줘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5억에다 10억으로 올랐으면 대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출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2금융권만 늘려주죠. 예. 그리고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되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 심리는 여러분들 걸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새 집 사서 더 올라야지 라는 생각으로 새 집으로 간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 자동차하고 맨날 비교하는데 하여튼 집값 저기 뭐야 제도가, 예?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나 뭐 법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이 그 신규 분양을 위한, 예,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신규 분양을 지원하기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한테 판매된 것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다시 돈을 남기라고, 예, 정부에서 지원해 줄 일이 없어요. 예, 그런 제도는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리고 그런 거 만들어 봤자 제대로 효과가 있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만들지도 않아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이제 양도세나, 그죠? 자꾸 뭐 투기했다라고 해서 자꾸 규제한답시고 막 이러는데 그 규제는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지금 들으셨다면 30분을 들으셨다면 투기를 규제하겠다라고 칼을 들은 이유는 뭐예요? 진짜 투기를 규제하려고요?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집을 팔으면 안 되잖아. 신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건설회사들이 신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팔으면 안 되니까 규제로 묶어두는 거예요. 네? 각종 세금과 우리가 실거주 의무로 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못 팔게. 예? 그래야지 신규 분양을 할 수 있거든. 어? 이게 3년 전에 분양된 거와 지금 분양된 게 같이 시장에 나와버리면 다 쏟아지게 되면 신규 분양이 어려워져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런 정책을 핀 데가 어디예요? 세종시가 그렇게 했죠. 예? 우리 공무원들이거나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예? 못 팔게, 예, 계속 묶어놓죠. 그 사람들이 분양받고 바로 팔아버리면 신규 분양, 아니 신규 분양보다 싸게 팔으면 되니까. 어? 그러면 내가 남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평당 1,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신규 분양이 1,500이야. 그럼 나는 한 3년 살았으니까 아니 난 내 거 1,300 이렇게 던질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 법과 제도로 금융으로 막는 거예요. 시장 자체에서.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고 뭐고 하는 부분이 진짜 투기를 잡으려고요? 투기 잡는 거 저렇게 안 해도 돼요.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민주당에 써서 보내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 방법 안 해도 투기 얼마나 잡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규제를 하면, 그죠? 그 규제할 때 우리가 특히 가계부채 많다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투기를 막겠다고. 응? 왜? 그럼 신규 분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신규 분양에는 대출 규제가 안 돼. 예? 그렇잖아요. 내 집이 10억짜리였는데 올라서 20억이야. 그러면 대출 한도를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금융권에서. 안 늘려준다니까. 관심 없다니까. 예? 얘네들이 미리 알고 있다니까요. 네? 재건축 된다고 그러면 그때 늘려주지. 신규 분양은 앞뒤 없어요. 이게 20억이래. 뭐 떨어지든 말든 그러면 그래 70% 대출해줄게. 저리로. 예? 다 여기 짝짝꿍 서로 합의가 맞아 있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의 중고차가 가격이 싸요. 어?
그죠? 왜 싸요? 중고차를 할부로 살려면 이자가 비싸잖아. 어? 어? 그 이자 내고 뭐하고 생각하면 나중에 예? 그냥 새 차 무이자로 사는 게 싸다니까. 오히려. 예? 1, 2년 된 거 뭐 잘 계산해 보세요. 금리 계산을. 새 차는 새 차에 대한 만족감이 있잖아요. 금리로 새 차만 지원해 주잖아요. 캐피탈이 새 차만 지원해 준다고. 중고차는 뭐예요?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더 검소한 사람들이고 더 아끼는 사람이면 신용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평가를 안 한다니까. 야, 네가 돈 없으니까 중고차 사잖아. 그러니까 너는 금리를 더 비싸게. 야, 새 차는 너 새 차 사? 왜? 신용 안 보고 무이자로 주잖아요. 어? 정책 자체를 그렇게 한다니까. 예? 내가 시골에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그 멋 같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비닐하우스가 예? 폭설로 무너졌어. 그러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줘요. 농민들한테 지원금을 줘. 그러면 내가 손해본 거, 아이씨, 그럼 나는 이제 비닐하우스 안 할래. 돈 받고. 그러면 안 줘요. 비닐하우스를 새로 칠 때 지원금을 줘. 아니, 내가 비닐하우스로 지금 폭설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비닐하우스가. 다시 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내가, 아이, 나는 이제 비닐하우스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닐하우스를 새로 줘야만이 지원금을 줘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럼 내가 비닐하우스 내가 자재 잘 연장 써가지고, 그럼 뭐, 파이프 뭐 있어요. 파이프 휜 것도 다 필 수 있으니까. 얼기설기 해서 내가 그럼 비닐하우스 줄 테니까 지원금 나한테 달라. 안 줘요.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다가 새로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지원금을 줘요. 그럼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지. 예?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내가 비싸게 지원금 받아서 저걸로 짓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지원금을 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시장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정책을 건설회사 위주로 기존의 은행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규 분양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나머지 시장은 예, 투기라는 이유로 그죠? 규제를 하는 거예요. 백날 규제하면서 왜 신규 분양가를 자꾸 올라가?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고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 예? 왜? 본인들이 전문가랍시고 지금 떠드는 친구들 중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아파트 값을 혁신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방법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좀 오버했습니다. 예, 술도 안 먹었는데 오버했어요. 예, 오버했는데 예, 부동산 유통에 대한 혁명을 이제 헛소리 같죠. 예, 헛소리 같은데 예, 모든 혁명은 그렇게 다들 무시하는 데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이 이걸 좀 텍스트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만 급하고 예, 아무튼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막걸리 한잔 하고 자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우스